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전선 100% 급등 임박 50조 정부 정책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전선 굉장히 뻔한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바죠. 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석탄 발전소가 줄어들고 저탄소를 하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드렸죠.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경우 자연의 환경을 너무나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소형 원전, 원전의 가장 큰 리스크 뭐겠습니까?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일본의 문제죠. 자연재해가 왔을 때 원전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게 되면 방사능 유출이 엄청난 문제인데 이 방사능 유출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됐고 뿐만 아니라 소듐 냉각이라고 해서 핵 폐기물의 95%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확히는 물로써 물로써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냉각을 보통 이제 액화나트륨으로 한다고 합니다. 액화나트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열 전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우라늄 중에서도 일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우라늄까지 전부 다 반응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핵 폐기물만을 줄인다라는 관점보다는 핵 폐기물을 재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기술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는 탄소 중립, 원전 발전량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한수원 사장까지 나서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 설명드렸고 추천해드렸고 5종목을 분할해서 찍으라 설명드렸고 정확하게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까지 많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종목들은 50% 100% 가까이 급등을 한 와중에 대한전선만 움직이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민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한전선도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아직 덜 되었을 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전고점을 뚫어 올라가면서 5,000원 이상 구간을 바라는 것까지는 욕심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3,500원 라인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현실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아무리 이 주식이 좋더라도 흐름이 좋더라도 주식 시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다. 이런 급락세. 지금 현재 9월 달 말에서 11월 초에 10월 달 초에 나온 급락세. 그리고 8월 달에 나온 급락세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당시에 다양한 종목들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급락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다시 조정을 받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 이렇게 하락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털려야 되는 현재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털리는 방법으로는 시장을 하락을 시키면서 많이 턴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하방을 때리면서 저가에서 개미 투자들이 많이 털리면 투매를 때리면 밑에서 외국인 기관기가 받아먹는 식으로 해서 반등할 때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11월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 반등해주면서 오늘자 수급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이 진행됩니다. 원래 개인들이요 반등할 때요 이렇게까지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시장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에서 어마무시한 매도세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코스닥 증시에도 매도세, 코스피 코스닥 증시 양증시 엄청난 매도세가 개인들에게서 쏟아져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겁먹은 개인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시가 흔들렸다라는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최근 저번 주 금요일 날짜로 음봉 마감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실제 이렇게 반등을 많이 안 했는데도 개인들은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반등해 버리니까 엄청난 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개인들이 겁먹고 투자를 포기하는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취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물론 흔들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 테이퍼링입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FOMC에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망가진 경제를 다시 한번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명호흡 강제로 인공호흡기를 입에 달아줬어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계속해서 강제로 많이 공급받듯이 동일하게 이 인공호흡기 정확하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양적완화라고 하는 인공호흡기를 하겠습니다. 양적완화라는 말 그대로 뭐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 거예요. 어떻게? 양적 완화. 모든 것이 완화될 때까지 양적으로 밀어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증시가 밀려서 올라가는 모습들, 경제를 강제로 살리는 모습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과거에는 만약에 매달 100억 원어치 가량의 시장에 자금들을 계속 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 테이퍼링은 뭐냐면 완벽하게 100억 원어치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80억, 60억, 뭐 40억으로 서서히 줄여가는 과정 자체의 스타트를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개인 투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회복됐고 여태까지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양적 완화였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가 사라지게 된다. 양적 완화 끝난다. 이제 막 금리 인상되고 경제 정상화되고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안 되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라는 인식을 주식 시장은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슬슬 경계를 하면서 11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증시는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 투자들이 조금씩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바로 2021년도 이번 연도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바로 뭐냐면 2023년도부터 국내 주식 투자자로 5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들은 수익에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를 내야 됩니다. 엄청난 세금의 상승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 그 투자 얼마 안 하는 개인들이 투자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자산가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엄청난 자금을 들고 있는 이 자산가들, 특히나 대주주의 곁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5천만 원 수익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어치도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서 20%를 때려 맞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무시한 손해가 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2년도 1월에 1억을 주고 산 주식을 사서 2023년도에 2억 원을 팔 경우 기본 공제세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죠. 당장 그래 뭐 2020년도부터 이거 뭐 바로 때려 맞는 거 아니까 괜찮지 않아요라고 하시겠지만 애초에 이 흐름 자체는 뭘 만든 거냐면 주식 시장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전체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이 반감이죠. 반감을 생겨나게 되는 정책이 나와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22년도 전에 현금화를 시켜놓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먼 얘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특히나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그러니까 많은 주식 비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 및 관계자들은 슬슬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내년에 세금 안 맞으려고 미리 매도했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슬슬 분할 매도를 해나가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악화로 인해서 이런 영향이 다양하겠죠. 저는 FOMC 테이퍼링 이슈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설명은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테이퍼링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들의 조금만 반등에도 탈출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탈출함과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저점이 슬슬 잡혀나간다.
지금 이 다음부터 반등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때 나오는 수급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나오는 수급과 다음 주 나오는 수급을 통해서 시장이 완벽하게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죽어버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포인트가 된다.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죠?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인 개인들이 탈출하고 외국인 기관기가 잡으면서 저점을 잡는 타이밍을 나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을 잡아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역시나 뭐다? 바로 원전 관련 종목이다. 실제 증시가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이때 당시 있죠? 이때 당시를 보지 않습니다. 장 초반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슈가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냐면 당연히 코로나 이슈로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핫했죠. 실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이후부터 388%라는 급등세가 나오게 됐고요. 최근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이런 가장 먼저 급등하는 것은 테마주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최근에도 넥스트 최근에 얼마 반등 안 한 것 같지만 77%나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급락이 나왔다가 충분히 지수가 현재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조정을 한번 받고 흔들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현재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 눌림목이 나왔다가 상승세가 나오든 바로 상승세가 나오든 상승세가 나올 때 분명히 테마성 종목들, 매력적인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왜? 2022년도 3월 내년 대선 전까지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정확히 대선 전이죠. 대선 전까지 국내 원전 추가 설립에 대한 가능성 지금 정권 교체와 함께 원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부각받을 만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거기다 보너스 하나 더 바로 대한전선의 ESG 통합 A 등급 획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근에 대한전선이 이 호반건설이 인수했잖아요. 그 뒤부터 이미지 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 이 이미지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정부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정부 관계자예요. 이 정부 관계자인데 어느 기업한테 수주를 줘야 되는데 이 수주를 받을 기업이 재무도 탄탄하지도 않고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이 기업에 수주를 줄 수 있나요? 없죠. 뭐 정부가 저런 기업한테 수주를 주냐 오히려 욕을 처먹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수주를 줄 때 물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능력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SG요? 여러분들 경영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이 ESG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그냥 여러분들 그 인식일 뿐이에요, 사실. ESG를 통해서 이 기업이 재무 상태가 나아진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 상태나 기업의 영업에는 전혀 도움이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강제로 만들어내면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ESG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ESG를 정부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맞춰버리게 되면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이미지가 깨끗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수주를 받을 만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지게 된 거죠. 통합 B 플러스 등급에서 향상된 결과이다. 아마 호반건설이 인수하자마자 이 작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인수하자마자 이 작업을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배구조 부분 그리고 지배구조 부분 개선시키고 조직체계 개선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친환경이다. 바로 이 대한전선에서 제공하는 발전소용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용 전선 케이블을 납품시킬 만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께서 정부 정책 수주를 받기 위한 노력을 대한전선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나라 국내 원전의 다시 설립이 가동되기 시작할 때 더욱더 크게 주목받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이 SMR 아니겠습니까? SMR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형 원전입니다. 근데 소형 원전은 누가 적극적으로 많이 지어봤나요? 저희 지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SMR에 대한 새로운 케이블들,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맞출 수 있을 만한 만들 수 있을 만한 곳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곳이 대한전선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SMR 기술에 적용된 원전이 최초로 설립될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납품업체에 대한전선이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렇게만 대응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증시도 반등 나올 때 충분히 좋은 수익들, 좋은 상승세들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전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홀딩에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다 찰실현 사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분들 뭐 일진파워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수익이에요. 한 한신기계 무조건 수익이에요. 수익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우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수익이죠. 8월 달에 저점에서 여기 잡아들였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전에 여기서 추천드려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30% 드리기도 했었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하자마자 한 4거래 만에 바로 급등했었죠.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최근에도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한전선 요런 종목들만 좀 남았는데 이 두산중공업도 수익 실현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과하게 매집한 비중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다. 비중 매도.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2-3개월 동안 주가가 횡보하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8월 달에 추가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물론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내 그릇에 맞지 않는 내 멘탈이 흔들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요. 절대 투자에서는 금물입니다. 때문에 내가 과하게 가지고 있는 비중은 줄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줄이세요, 여러분들. 저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승이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설명이 드렸던 건데 동일합니다. 비중 줄여 두시고 남은 비중은 새로운 테마주,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을 만한 테마 종목에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잡아서 100%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일진파워. 요런 종목들 포착을 해서 다시 저점에서 상승해서 수익 볼 만한 종목들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종목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말씀해 드리고요. 11월 달 손가락만 빨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들 7월 달, 8월 달, 9월 달 높은 승률들 100% 승률은 아니지만 80% 이상의 승률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면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우진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 뭐 한국전자인증, 삼성에센시, 뭐 서럽시즌 손절했고 이구산업,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80% 급등, SK 에이테크 솔루션은 8% 급등, 3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한 120%까지 이상으로 120%, 150%까지 급등했었죠. 이런 종목 이외에도 10월 달만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진행해 드린 거 대원미디어, 우진, 미래생명장, 우성사료, 현대사료, 맥스트, 국보디자인 등등이죠. 실제 우리 오늘 보시면 국보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나요? 국보디자인은 오늘 또 당일날 24% 쏴버렸죠. 이렇게 강한 종목들. 미래생명자원 추천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었죠? 미래생명자원. 여러분들께 미래생명자원 말씀해 드린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단기간에 25% 급등, 최근에 또 21% 급등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혼자는 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추천 괜찮다, 시장이 괜찮아졌다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추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고요. 이거 다 링크가 어디로 이동되는 링크냐면 요즘 링크 예민하잖아요. 다 어디로 진행되는 링크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니면 앱 스토어에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여러분께 좀 찝찝하신 분들은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시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좋은 시장의 흐름 다음 100%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테마 종목들 얻어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놓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원조 관련 종목들 너무 많이 수익 봤죠? 다음 대한전선까지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음으로 잡아가 나가야 될 만한 종목들
정확하게 포착해서 많은 수익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이제 정말 빛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베팅할 만한 타이밍 온 것 같아요. 현금 비중 늘리는 게 아니라 주식 비중으로 꽉꽉 채워서 좋은 수익 볼 만한 타이밍 분명히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준비를 통해서 많은 수익 챙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